1월 18일에 나온 기사인데 강방천 전 회장님한테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차명 계좌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할 정도의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6개월 정도 중징계 판정이 나왔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지금 사임을 아예 하신 상황이어서 뭐 이거는 그냥 명분상 내려지는 징계고, 다만 이렇게 중징계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 4년 동안 금융 관련 기관, 금융사에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존경하는 분이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투자 1세대로서의 명망, 그리고 이분이 뿌려놓은 가치투자의 씨앗, 그분의 인사이트, 관점, 이런 것까지 평가가 이제 같이 무너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근데 이 일은 이 일로 평가를 하고, 또 이분이 이뤄놓은 업적 자체는 그 업적 그대로 또 평가를 하고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직무정지 6개월, 중징계가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고, 중요한 건 법인 명의로 차명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이른바 모찌 계좌라고 하는 차명 계좌를 통해서 뭐 친인척, 친구, 누구의 명의를 빌려서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내 돈을 갖다 놓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차명 계좌를 통해서 운용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구속된 사례들도 많아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그거는 대부분 개인 계좌였습니다. 개인 계좌.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법인 명의 계좌라는 거예요. 법인 명의. 그러니까 강방천 회장님도 이게 법적으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내가 누구 이름을 빌려서 몰래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법인을 세워서 내가 출자를 하고 그 법인에다가 내 자금을 대여를 해서 투자를 한 거니 이거는 차명 계좌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자기매매 위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차명 거래죠.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다.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법인을 활용한 투자일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해석을 하겠다. 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그러니까 뭐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혹은 증권사 이런 것들, 그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이게 계산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긴 한데 자기의 계산이라는 뜻은 그냥 자기 돈이란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누구 돈이냐?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월별 또는 이제 분기별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팀에 준법감시인에게 통지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의 계산, 본인 명의 계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법률상 용어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렵습니다. 차명 투자라는 건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내 돈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자라는 게 차명 투자인 거고, 자기 매매는 이거예요. 그 자기 돈인데 실질적으로 명의가 다른 사람 계좌로 되어 있지만 저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 매매로 볼 것이냐, 그게 이제 자기 매매예요. 유퀴즈 그 자기 아니. 요거는 이제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할 경우에 이게 진짜 차명 투자냐, 차명 계좌냐, 불법성이 있는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건지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에 매매 자금을 출연했느냐, 즉 자본을 출자했거나 그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 법인에다 돈을 빌려줬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이대호라는 펀드 매니저에게서 나갔느냐, 그 법인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이대호의 돈이냐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매매에 관여했는지. 그러니까 이대호라는 펀드 매니저가 대호홀딩스라는 걸 차려가지고 이번에 뭐 삼성전자 몇 주 사야지, 하이닉스 얼마 사야지, 이런 식으로 직접 지시를 했거나 직접 뭐 주문을 했거나 아니면은 직접 지시나 주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걸 협의했다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저거는 그 매매에 관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게 좀 애매한데 그 손익, 매매에 따르는 이익이나 손실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법인을 차렸어. 우리 딸들하고 와이프랑 이런 가족법인을 차렸어. 지분을 몇십 %씩 이렇게 갖고. 근데 나중에 거기에서 이익을 보면 과연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겠어요? 내가 그 법인을 내 딸하고 같이 만들었어. 한 지분을 한 90%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가족법인이니까 가족법인에서 번 돈은 누구 돈이겠어요? 가족의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3가지가 다 예스가 되면 자기 매매에 해당된다. 차명 계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노가 나오면 자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겠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법인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지분 50% 초과, 그러니까 과반수 의결권,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어찌됐든 그 법인이 번 건 그 사람에게 가는 돈이야 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한 49.9%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면 계약을 맺었어. 지분은 49.9%지만 거기서 나는 이익은 70%를 내가 가져간다라는 혹시나 뭐 이면 약정이 있다면, 그게 발견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 걸로 판단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던 상태에서 강방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 전에 그런 행위가 있던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걸 여쭤봤어요. 근데 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법을 보면은 자본시장법 63조 확대를 해볼게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요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그러니까 친구 계좌, 뭐 장모님 계좌, 뭐 와이프 계좌, 이런 차명이 아니라도 그게 무엇이 될지언정 자기의 명의가 아니라면 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법인 역시 앞에서도 가이드라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고 그 사람의 돈이고 손익이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 건데 결국 그거는 자기의 명의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인 차명이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계좌로, 자기 명의 계좌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상품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뭘 사고 팔길래 자기 명의로만 해야 되고 그거를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가족법인을 통해서 빌라를 샀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기 위해서 가족법인을 세웠다. 그럼 그것도 차명으로 볼 거냐, 그것도 회사에다 보고를 해야 될 거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해야 되고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그게 뭔지는 이제 시행령에 나옵니다.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은 상장된 주식, 상장주식, 그리고 예탁증권, 주권 관련 사채권,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거,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뭐 장내 파생상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매하려면 자기 계좌로만 해라. 누구 이름 빌리거나 누구한테 돈 줘서 시키거나 법인을 차려서 하거나 하지 말고 자기 계좌로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도 법적으로는 주식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예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돼, 파생상품 사고 팔면 안 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할 거면 자기 계좌로만 해. 그리고 네가 사고 판 걸 회사에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보고를 해. 근데 그 중에서 네가 뭐 선행 매매를 했거나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거나 그러면 사후적으로 처벌할 거야, 이겁니다. 아예 금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증권사나 대부분 자산운용사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제가 철저히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뭐 보고서 발간 며칠 후에 뭐 나도 모르게 뭐 매매를 했거나 그게 얻어 걸리면은 그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에서는 아예 그런 논란의 씨앗을 만들지 말자, 그냥 하지 마, 그냥 다 하지 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고 자기 계좌로 하면 되고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은행권이나 증권사나 금융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좀 높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높아졌냐면은 이 사람들은 고도의 뭐 직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도덕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돈 욕심을 덜 낸다 해서 약간 그런 논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연봉을 줘야 된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또 엄청난 연봉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투자를 못하는 그 기회비용이 있으니, 투자 자체 전문가들인데 자기 투자를 못하는 기회비용이 있으니 연봉이라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논리도 일견 이해가 가요. 이게 근데 연봉을 좀 낮게 주고 자기 투자도 거의 못하게 막아놓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조금 실력 올라오는 펀드 매니저들이 퇴사, 실력 올라오는 애널리스트 퇴사해서 저기 여의도 에스트레뉴나 여의도 자이 이런 데 사무실 차려놓고 개인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한 몇 억 모아놓고 하면, 근데 아는 사람도 일본에 10억 모아가지고 퇴사를 했대. 그걸로 이제 투자하려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는 누가 운용해? 소는 누가 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면적으로 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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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마, 이게 아니라 할 거면 네 계좌로 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라. 다만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근데 다만 이것도 뭐 한 10년 이상 만약에 해, 자기 투자도 해, 보고서도 써, 혹은 펀드도 운용을 해, 그러면 그 사이에서 혹시나 10년 중에 한두 종목이라도 걸치는 게 없을까? 그거 걸리면 그냥 커리어 끝, 명예는 땅바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이 논란이 다 끝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체를 주어준 대상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사람처럼 인격을 법적으로 부여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는 다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자를 하면은 개인 사업자라고 개인 사업자 등록해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법인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 본인의 개인 사업자 돈은 아무 때나 갖고 와서 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법인의 돈은 내가 아무리 지분 99.9% 혹은 100%를 갖고 있어도 법인의 돈은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오면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통해야 되는 거고 배당 소득세 같은 걸 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법인을 차려도 법인 내에서 자금을 빼오려면 세금이 많이 붙어요. 왜냐? 이건 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법인격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고, 특히 강방천 회장님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개인들이지만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10채가 있다. 이거를 그래서 나는 법인으로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다 라는 분들이 이번 사례처럼 금융위에서 해석한 것처럼 사실상 당신이 지배력이 있고 당신의 돈이고 손익이 당신에게 귀속이 되고 당신이 매매 주문을 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면은 이건 당신 거요 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주택으로 가져와서 보면은 결국은 그 주택 10채 있는 것도 당신 거 아니요. 그러면 당신도 만약에 1주택자여도 사실상 11주택이 되는 거요 라고 그럼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주택이라는 실물과 금융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제 금융자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금융시장하고는. 그래서 그런 조금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법인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차명계좌입니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금융투자업자,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할 거면 본인 명의로만 해라. 그게 아니면 다 모찌 계좌다. 모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모찌가 그 은어인데 그 찹쌀떡이라는 일본 말이 아니라 차명 계좌를 모찌 계좌라고 해요. 그래서 하도 그냥 다들 못하게 해놓으니까 차명 계좌를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거 발각돼서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거 예전에 모찌 계좌 돌려가지고 저기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가 세무조사 나오면서 이거 누구냐 알아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거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통보가 가서 금감원 특사경에서 바로 이제 수사 들어가고 막 그랬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되게 상징적인 사례였는데 그런 분들이 왕왕 나옵니다. 할 거면 떳떳하게 자기 계좌로. 저는 약간 그 규정도 좀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증권사들이 자산운용사가 다 못하기만 막아놓으니까 인간의 본성상 돈은 벌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둠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그냥 양성화시키자. 투자할 거면 해. 다만 펀드 수익률 똑바로 내고 펀드에 해가 끼치지 않게 똑바로 해.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펀드 매니저면 자기가 투자하고 싶잖아. 돈 벌고 싶잖아. 그 펀드에 돈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그게 애매하기는 한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사모펀드를 이제 운용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산도 상당 부분을 집어넣어요. 그래야지 여기에 출자를 하려는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야 거기 네 돈 얼마 들어가 있어? 여기 제 돈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1000억 원 규모로 운용을 할 건데 제 돈도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여기에 따르는 손익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하면 어때? 책임감이 있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거기다 넣고 그 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해관계가 일치된다. 그래서 금융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앞에서도 강방철 회장님 같은 사례는 당국에서 지적을 한 게 그럼 그게 이해관계가 일치되느냐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죠. 그 강박전 회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한 분인데 존 리 대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도 이제 퇴직을 하셨고 존 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차명이라기보다는 요건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이해관계 충돌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직 요거는 제재가 끝나질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1분기 안에 제재심을 열 것이 유력하다. 물론 존 리 대표님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들어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